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2일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윤석열과 심각한 갈등을 벌였죠. 그래서 나중에는 두 사람의 동반 퇴진론이 나왔었습니다. 2020년 말인데 그때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계속 싸우니 두 사람 다 퇴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했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반 퇴진이 아니고 추미애, 그때만 해도 문재인을 대신해서 윤석열 축출 작전에 나섰다고 다들 여기던 추미애가 먼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난 후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차기 대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죠. 자,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추미애가 문재인을 대신해서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서 싸웠는데 왜 추미애가 먼저 물러났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 입을 열었는데 가장 그 인상에 남는 코멘트가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언은 문재인이 가장 신뢰를 하는 그런 전직 장관 중에 한 명 추미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미애가 정철성 변호사,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변호를 했었죠. 정철성에게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철성이 페이스북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추미애가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라고 하더라. 꽤 오래전에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별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오마이TV 그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을 공격을 했죠. 자, 그래서 같이 털어놓은 겁니다. 이 정철성 변호사의 페이스북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오마이TV에서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은 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과 이낙연이었다. 이렇게 개결됩니다. 지금까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한 것은 추미애가 1등 공신이란 말을 많이 했죠. 이 추미애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몸짓이 커졌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추미애가 1등 공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추미애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 1등 공신은 문재인과 이낙연이다. 왜? 그때 윤석열을 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입니다. 검찰총장 때 쳐냈으면은 정치적 몸집이 커지기 전에 쳐냈으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고 진보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말까지 함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황을 정리를 재구성을 해보죠. 2020년 말에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동이 있었죠. 그때 윤석열 총장 쪽에서 판사를 사찰을 했다. 그리고 채널에 수사 방해했다. 여러 가지를 걸어서 이 검사 징계 절차에 해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거의 파면까지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는데 정직 2개월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가처분 신청해서 무효가 돼서 다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 2개월밖에 안 나오니까 추미애가 그때 상당히 허탈해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웃시키려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겨우 정직 2개월 미흡하다, 허탈해 했는데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왔답니다. 이 비서실장이 했으면 문재인이 시켰겠죠. 자, 노영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침내 윤석열에게 정직을 먹였군요. 그러니 추미애가
아니 무슨 말씀을, 축하라니요. 그 난리를 피우고 겨우 2개월 정직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추미애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래요?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그럼 법무부 장관직 사직서 들고 청와대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추미애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사직서요? 아니 제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사직서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을 지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걸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무슨 사직서? 전화 끊고 나서 이 추미애가 생각을 하니까는 이것은 중간에 누가 농간을 부리는구나. 자기를 쫓아내려고 농간을 부리겠는구나. 그러면 인사권자인 문재인을 직접 만나서 따져야겠다 하고 청와대로 쳐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약속을 사전에 하고 갔겠지만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추미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중간에 그만두면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는 저 윤석열을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아웃시키겠습니다. 퇴장시키겠습니다. 누가 윤석열을 처리하겠습니까?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나밖에 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이 하는 말이 말씀을 알겠는데 그 추미애 장관은 당 대표도 하신 분이잖아요. 민주당 대표를 지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추미애 장관께서 장관직에서 사퇴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면 되겠어요? 사퇴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당이 장관직에서 사퇴하기를 원한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지금 이재명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고 미국에 가 있다가 무슨 개선 장군처럼 1년 만에 다시 와서 민주당을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이낙연이 그때 당대표였습니다. 자, 이낙연이 문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재보선이 곧 있는데, 한 4개월 후에 있는데, 지금 이 검찰개혁, 그때 당시 여론이 윤석열 쪽이 우세했죠. 윤석열을 막 강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려고 하니까는 여론이 윤석열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 하도는 접어야 된다. 그러자면은 그것을 가지고 소동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가 물러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낙연이 문재인에게 했다는 거죠. 그때 재보선이 상당히 중요한 재보선이었습니다. 뭐냐면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2021년에 재보궐선거였죠. 그때 서울시장 박원순, 성추행, 성추문, 그리고 부산시장 오거돈 역시 성추문 때문에 시장직을 잃고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고, 거기서 치러진 재보궐선거고, 이것은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였죠. 그래서 당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은 추미애를 아웃시킴으로 해서 이 검찰개혁, 이 프레임, 그 하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이 재보선의 쟁점이 되면 안 된다. 이래서 추미애를 물러나도록 문재인에게 건의를 했고, 문재인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추미애가 문재인은 기회주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추미애 또 그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이 당에서 검찰 이슈를 퇴장하기를 바라니 물러나라고 했다. 나보고 물러나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생기죠. 왜 지금까지 1년 이상, 2년 동안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추미애가 왜 갑자기 이것을 폭로를 했을까? 왜 이 시점일까?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지금 총선 출마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서 일단 그동안 잊혀졌던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 목적이 하나 있는데, 마침 본인이 이것을 터뜨릴 만한 여건이 조성이 됐죠. 뭐냐? 이낙연이 귀국을 했습니다.
이낙연이 그때 자기를 물러나도록 건의를 했던 이낙연이 귀국을 해서 이재명과 이 민주당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시작을 했죠. 자, 여기서 추미애는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낙연까지 해서 이야기를 폭로하는 겁니다. 추미애 그 장관은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이낙연이 붙었을 때 그때 추미애도 나왔죠. 당시 추미애 대선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 이낙연이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려 했다. 자초시키려 했다. 바로 이 말이죠. 검찰 개혁 이슈가 더 이상 그 자리 잡으면 안 되니까 추미애를 퇴장시키라. 그래서 결국은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한 인물이 이낙연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낙연이 지금 귀국해서 이재명과 딱 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본인이 기회다 해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낙연이 문재인을 부추겨서 결국 자기를 쳐내고 추미애를 쳐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윤석열을 아웃시키도록 막 힘을 실어줬어야 되는데 자기를 쳐내니까 윤석열이 살아남아서 결국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게 됐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줏대 없는 문재인, 기회주의자 문재인, 그리고 이 문재인을 부추긴 이낙연. 그러니까 지금 친문, 친이낙연계가 연합을 해서 친명, 이재명과 대체를 하는 그런 국면에 들었었는데 추미애는 문재인, 친문의 수장 문재인, 친이낙연계의 수장 이낙연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문 플러스 친낙 대 친명 대추 국면에서 친명 쪽에 확실히 줄을 섰다. 자, 이렇게 되니 개딸들,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 개딸들이 추미애에게 또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이낙연과 대립각을 세워주니까. 그래서 개딸들 커뮤니티에는 추미애 총선 공천 주자, 이런 말까지 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는 지금 총선 공천 정도가 아니죠. 아마 큰 꿈이 있을 겁니다. 추미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권 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적이 있죠. 대권 꿈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래서 가령 지금 본인이 친명 쪽에 딱 서 있으면은 사실 친명 쪽에 2인자가 없습니다. 2인자 뭐 정성호 자장이라고 해도 대권 주자 이런 건 아니죠. 자, 이 상황에서 친명 그룹이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그 선고를 받으면 다음 대선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모든 걸 다 잃죠. 그러면은 친명의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추미애가 노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추미애식 대권 플랜이다. 이런 말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본인은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추미애는 문재인이 어리숙해서 자기 손을 들어줬어야지 윤석열을 쳐내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정권을 뺏겼다. 그런데 그것을 부추긴 이낙연도 공동 책임이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친낙계, 친이낙연계에서는 문재인 보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흥미진진하기도 한데 추미애가 이 문재인을 기회주의자하고 막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꼴이다.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때 윤석열이 쿠데타를 한 거야.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 있죠. 윤영찬. 윤영찬은 이낙연의 신복입니다. 두 사람 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죠. 핵심 측근인데 윤영찬이 한 말은 이낙연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반국가 세력,
이 문재인 정부 그중에서도 주사파를 지칭을 한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가운데 윤영찬이 이 문재인이 윤석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했고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저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지 문재인이 손을 들어준 게 아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치권에서. 아니, 그럼 추미애, 윤영찬 말을 종합을 하면은 윤석열이 쿠데타를 하는데, 윤영찬이 쿠데타 했다고 했죠. 쿠데타를 하는데, 그러면 걸림돌이 가장 누구냐? 그때 추미애였죠. 법무부 장관. 그러면은 걸림돌인 추미애를 문재인이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쿠데타 동조 세력 아니냐? 문재인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들이 서로의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자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결론까지 맺게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계속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자기가 아니고 문재인과 이낙연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자, 오늘 정가 뒷담화 두 번째 인물. 문재인이 집권 기간 동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인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을 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영주,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첫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그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었죠. 김영주 후보자의 딸이 정여세를 탈루한 이후, 그래서 그때 사과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고용부 장관 1년 정도 하고 지금은 국회 부의장이 돼 있는데 본회의 중에 자기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가는 문자를 주고받다가 딱 걸렸죠, 카메라에. 특히 그 문자 중에서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은 데가 있다. 아니, 이재명이 앞장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아마 여행도, 일본 여행 가는 것도 그림칙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자, 한국 사람이 많이 없으니, 자, 김영주 부의장님은 한국에서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한국 사람 없는데 일본 사람만 있는데 와서 생선회도 먹고 막 관광하고 그러면 좋다. 한국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인 그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본 여행, 그리고 그것도 무슨 편의 제공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일본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 없는데 가는 이야기.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서는 이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괴담을 또 막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그 시점이었죠. 야,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에 가면은 후쿠시마는 먹을 게 해산물 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생선회가 목구멍에 제대로 넘어가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김영주 부의장은 농구선수 출신입니다. 무학여고 농구부를 졸업을 해서 그때 신탁은행 실업팀에서 농구선수 출신이죠.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은행원이 됐습니다. 은행원이 돼서 노조 활동을 했죠. 그래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김대중 전 총재의 눈에 띄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지내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것이 역도선수 장미란 그 교수를 문체부 2차관에 발탁을 했다고 해서 이재명의 그 극성 지지층 갯달 커뮤니티에서 운동선수가 뭘 아느냐, 무슨 뭐 운동선수가 뭐 뇌가 있느냐, 이런 아주 악성 댓글까지 막 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김영주는 농구선수인데 어떻게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느냐.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자, 그런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